정정 전에는 여기 보면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위한 법률 위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상 배임.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사건의 시작 휴센텍과 그리고 레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후견인 서포터즈 오늘 가입해주신 허재영님, 그 다음에 써니지님, 성주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휴센텍 지금 1,505원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매출액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방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비행기 그쪽 부품으로 또 간다고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뭐 거래 정지 망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단기 순이익 보시면 엄청나게 적자를 보이는 상황. 그러면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상당히 나빠지는 상황 보이시죠? BPS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회사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그 휴센텍 이전에 회사의 이름이 EDT였어요. EDT. 요 EDT. EDT가 최대주주 이화전기 공업을 상대로 한 표대결에서 한판승을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영권 분쟁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이화전기, 그 다음에 휴센텍 이런 식으로 EDT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EDT가 이긴 거예요. 윈을 했죠. 윈을 해가지고 와 이제 잘 되겠거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상패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요 제우스 2호 조합이 들어오고 나서 상패가 됐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제우스 2호 조합에 지금 원용태라는 분이 계셨죠. 원용태. 요분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고 이분이 들어오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횡령이랑 배임 횡령으로 진행을 해버리죠. 기존에 있었던 대표이사 요 두 명이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회사의 돈에 손을 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휴센텍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주에게 뭐 이렇게 전달하는 글 이거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 지서연이란 분은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출근조차 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서 연봉을 한 뭐 3억대, 뭐 억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밀턴 조합들. 요것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해밀턴 조합은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게 이와 전기 관련된 이트론이라는 회사다. 이트론 EID 요게 엮여 있는 거라고. 어쨌든 간에 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요때쯤에 그 주주총회를 이기고 나서 KK홀딩스라는 곳이 나와요. KK홀딩스도 요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LG 3세가 이렇게 또 하는 뭐 어떤 회사인데 여기도 뭐 유명하다. 그죠?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하더라. 요런 거고 요건 검색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보로 제공을 받은 BW의 처분 권한을 보유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걸 갖다 또 EDT한테 뭐 어쨌든 이화전기공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EDT에게 주식을 파는 모습, 팔면서 점차 이제 지분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모습 보이죠. 아까 전에 왜 주주총회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최대주주의 권한을 갖다가 EDT 여기 있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변경 예정 최대주주. 뭐 테스트 시스템 여기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뭐 중간에서 그냥 이화전기 그룹 라인이 이제 뭐 전환사채를 갖다가 한번 세탁해주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번 사고 팔고 이런 거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제우스 2호 조합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최대주주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정정신고 최근에 이제 정정된 거예요. 정정 전에는 여기 보면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위한 법률 위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상 배임. 근데 여기에서 인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알죠? 전웅이겠죠. 전웅 뭐 대표이사 이렇게 사회이사 이렇게 될 거고 전 사회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쭈쭈쭈 나옵니다. 당사의 전 사회이사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서연인가 그분일 거고 요게 정정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나와요. 배임이 사라지게 된 거죠.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고소인도 여기 제우스 조합과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지배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면서 전 피고소인이 당사의 현 사내이사 전 대표이사인 강뭐뭐 그 다음에 전 사내이사 최누구누구 박뭐뭐 이렇게 딱 3명으로 한정지어집니다. 뭐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금 이런 걸 받았겠죠. 전모모 씨 이런 분들이랑 리튬 플러스 요새 돈 엄청 벌었잖아요. 보면 강시철이라는 사람 이분이 강모모일 거고 뭐 전웅 이 사람 이주석 이런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박상철이나 최병로 요런 라인이겠죠. 요 3명이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보면은 자
뭐 여러 개 많아요. 뭐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VAI 회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그죠? 휴센텍 사장 어쨌든 최윤균 이분 계시고 뭐 MD 바이오랩 이사 뭐 이렇게 있고 전웅 이분도 뭐 포스코 이 리튬 플러스의 핫하신 분 이렇게 있는 거고. 자, 뒤쪽에 보면은 뭐 또 있죠. 여기 보시면 김용식이란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스카이 A&M 사내이사다. 그죠? 21년 4월부터. 근데 스카이 E&M이랑 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휴센텍이랑 스카이 E&M이랑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장을 갖다가 팔아먹은 거겠죠, 여기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뭐 휴센텍 부회장, 이 지서연이라는 분, 그대로 계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시철이란 분, 레오모터스 영업소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핫한 겁니다, 요거. 여기 핫해서 한번 보시면 리튬 플러스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요. 자, 한컴 유니맥스 레오모터스 영업소 케이머스 지분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EDT 이전에 있었던 이름이 EDT 이전에 있었던 이름. 이름을 많이 바꾼 회사는 제가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레오모터스 중국에서 연매출 1조 8천억 규모의 공공전기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와,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저는 처음 들었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분명히 처음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미국 OTC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대요.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심벌 LEOM 한국 기업 레노 모터스 회장 강시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2015년도 기사입니다. 2015년도. 상당히 옛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5천억 원 규모의 뭐 정부 지원으로 뭐뭐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이게 안 됐잖아요. 이상하죠? 무려 1조 8천억 원을 갖다가 2015년도에 했는데 신에너 정치 기반에 뭐 이렇게 해서 전기로 바꾸는 걸 강력히 추진했다. 이렇게 했다면 전기차의 거의 선발주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죠. 근데 중국이에요. 지금 리튬 플러스가 진행하는 게 어디죠? 중국 불량 혐오 요거를 갖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은 관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관시. 중국은 관시 없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요런 강시철이라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관시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 센유안 레오에서는 하반기 샘플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1조 8천억 원 매출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뭐 많이 샀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의문스러운 기사가 있습니다. 21년도 12월 29일 거의 22년도 초라고 보시면 되죠. 몸값 일전의 쌍용차 M&A 그림자와 허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한때 유력 후보였던 ELBNT라고 나옵니다. 자, 뒤에 한번 계속 볼게요. 쌍용차 인수전에 나왔던 후보들이 몇 면을 살펴보면 누가 우선 협상 대상자거나 뭐 계약자가 되었던 간에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죠. 쌍용차 어차피 이제 에디슨 EV 거기에 넘어갔으면은 지금 박살났죠. 스마트 솔루션 자체가 거래가 정지됐으니까. 본입찰에서 에디슨 모터스와 경쟁한 기업은 ELBNT와 인디 EV 두 곳이다 라고 얘기했죠. ELBNT가 가장 높은 인수가 5천억 원을 제세를 했다. 석연치 않죠. 석연치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점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자, 요거 그 기자님 기사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김영일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분이 ELBNT의 사내 회장인 겁니다. 인수가 보시면 거의 두 배예요, 두 배. 돈이 이렇게 만나고 싶죠. 자, 정체불명의 전기차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회사명은 레오비엔티였다. 레오비엔티가 ELBNT로 사명 변경한 건 2012년 2월이다. 어떤 회사일까? 뿌리는 레오모터스다라고 나오죠. 아까 나왔죠? 강시철. 그러면 휴센텍에 있는 지금 대표이사 요 레오모터스랑 연관이 있는 분은 쌍용차에도 이미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디슨 EV 이쪽 라인을 보면은 지금 EM 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조경숙 그리고 조경숙 님의 자식인 김두현 님이 하시는 김두현 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 다 요거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 HLB도 엮여 있고 막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에 요거 레오비엔티는 레오모터스가 전기버스, 트럭 등 중대형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자회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레오모터스와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왜 했을까? 장외 주식. 그죠? 요거 얘기 나왔죠?
제가 최근에 EM플러스가 어디 회사랑 하나 했는데 그게 장외 주식 파는 회사라서 찝찝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레너지였나?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면 그냥 나오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 여기도 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갖다가 팔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연역 보시면은 뭐 많아요. 쌍용차 인수전에 결국에는 뭐 참여를 했다. 12년도 2월에 이름을 바꾸고 뭐 어디에 써먹으려고 했겠죠. 자, 실체 없는 호재라면 생각나는 곳, 장외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량은 급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발표 전날 5만 주에 머물던 거래량이 45만 주로 뛰어올랐다. 요즘 보면 비상장 주식 파는 애들 브로커들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근데 그게 상장 안 되면 종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장 주식을 차라리 할 거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마켓컬리나 쿠팡은 이미 상장이 됐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쿠팡 이런 거, 브랜디 같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기관이 갖다가 살 때 제가 같이 들어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액대만 맞으면은 요런 걸 하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들 걸 갖다가 사시면은 무조건 쪽박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얘기든 다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방이 많은 거예요. 뭐 뒤쪽 보시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기사만 보고 여러 사람들이 브로커 전화를 받고 샀겠죠.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뭐 얘기했을 때는 110만 6천 주까지 치솟았다. 제가 아는 비상장 주식 중에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브로커들한테 터가지고 상장돼서 성공한 거는 신라젠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라젠 이거 개박살 났죠. 거래 정지돼가지고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개박살 난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 아시죠? 그리고 VRK 코리아 거기에 있는 사람도 아실 겁니다.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ELBNT 의문, 뭐 회사 연락처 주소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정 불분명하다. 공시가 안 되니까, 외관법이 없으니까. 1조 8천억 원에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외관법인 700억 안에 분명히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행을 안 했으니까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출시 판매 여부가 불분명하다. 언론의 보도만 있고 실제로 판매 양산한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식 거래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재와 함께 움직인 기준가. 당연하겠죠. 브로커들이 이런 걸 갖다가 난리를 치고 신문 기사에 뜨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야, 나도 부자 되는구나 하고 샀던 겁니다. 전기차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권리를 잃었다라고 얘기하죠. 장외시장 속 ELBNT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여를 하고 나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가격대가 280원에서 2230원까지 오릅니다. 한 10배 오른 거예요. 10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무기명으로 발행을 해버린다고. 그리고 500원 단위로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 브로커들이 얼마나 할지 100원 단위로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0원 단위로 만약에 발행을 했다고 하면은 2.8배 차익을 보고 여기서 다시 10배 더 띄운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20배를 갖다가 폭등을 시킨 거죠. 이렇게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마 브로커들은 한 40%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 자, 보시면은 레오모터스 검색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레오모터스 이동식 휴대전화 판매 트럭 뭐 500대를 수주를 했다. 이런 거 본 적도 없죠. 그죠? 소형 선박 항해 기록 장치에 대한 연구를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중국 최대 주차 타워 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했다. 프랑스 최대 보트쇼에서 뭘 했다. 뭐 스마트카 전문 기업 뭐 했다. 뭐 1035만 달러 1차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런데 정작 당한 사람 외에는 처음 들어봤죠. 레오모토스. 제가 들어봤으면 이거 알았을 건데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로 기사만 띄운 거다. 검색했을 때만 나오는 회사였다. 자, 요 주주 밴드 한번 들어봤어요. 2020년 5월 18일에 안녕하세요. 레오모토스 주주인데 근 10년 가까이 물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 밑에 분도 똑같아요. 레옹 10년 주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15년도 아니에요. 2010년부터 이 비상장 주식 브로커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올라갔을 때 팔지를 못했을까요? 아까 280원짜리가 2280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왜 이때 못 팔았을까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산 가격은 분명히 1만 원 이상일 겁니다.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의 비상장이니까 상장만 되면 10만 원, 2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사례 중에 하나 아는 게 있는데, 미래 S생명 요겁니다. 요거 비상장일 때 브로커들이 얼마에 팔았냐면 한 주당 4만 원에 팔았어요. 4만 원.
근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게 얼마 됐는지 아세요? 상장했을 때 6,000원이었어요.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겠죠. 못 팝니다. 기대감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기대감 가지고 계속 있는 거. 상장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레오모터스 기업 소개 보시면 뭐 업력이 17년차다. 사원수가 근데 12명밖에 안 되죠. 전기자동차를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매출액은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업종이 보면 전기자동차도 아니고 모터사이클로 또 바뀌어 있어요. 기업 주소 이렇게 있고, 그죠? 밑에 아래 연역 내려가 보면은 뭐 대표이사 김영일 아까 나왔었죠. EMBLT인가 거기. 그다음에 강시철 지금 아까 그 휴센텍이 리튬 플러스 들어왔을 때 정점에 있던 사람들 강시철 요 사람 대표이사 그렇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업력만 보면 엄청나요. 현물 출자 증자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상 증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때 밴드 사람들이 물렸겠죠. 비상장 주식 현물 출자에 아마 유상 증자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탈출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진짜 만든 건 요거 한 대밖에 없다고요. 한 대. 기아 모닝 한 대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나가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레오모터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해요. 이미 폭파당한 거죠, 이거. 저희 집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폭파당한 겁니다. 새로 고치면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자, 레오모터스 주소 있는 것으로 한번 찍어서 가봤어요. 여기 새능교에 같은 코리아 보이시죠? 가봤더니 지금 이 주변의 장소가 이 주소의 장소가 아이푸드로 나와요. 아이푸드. 이거 똑같은 주소죠, 그죠?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아이푸드 돼 있죠? 같은 코리아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이 주소만 봐도 여기에 모터 회사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가짜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휴센텍, 포트 해밀턴 조합 요거 나오죠? 포트 해밀턴 조합이 나오는데 2022년 1월 13일 날 이렇게 그 주식 대량 상황 보고서에 대해서 기재 정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트론 이게 EID랑 이화전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정정 전인데 정정 후에 G로 바뀝니다. G. 그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화전기 라인이 빠져나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EQ셀이라는 회사에 보시면 최대 주주가 EID로 변경이 되어 있죠. 2020년 7월 1일에 그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회사는 SN텍 BM에서 주식회사 EQ셀로 이름을 바꿨으며 대표이사는 뭐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연결회사는 뭐 이렇게 있었는데 G라는 회사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지금 EQ셀이 G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 EID에서 이트론에서 G로 바꿨죠. 근데 G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결국은 EID잖아요. EID랑 이트론이랑 이화전기랑 순환 출자 구조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인 겁니다. 결국에는 나간 척 하면서 나가지 않고 휴센텍을 그대로 쥐고 있다. 어디랑 함께? 스카이 ENM과 함께 리튬 플러스를 잘 만들고 있다. 여기 보시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휴센텍에 2022년 7월에 이화전기 공업 재경 상무였던 분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EDT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있다가 둘이 주주총회에서 싸우고 내보냈겠죠.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번이 다른 회사 9월달 이거 22년도 9월 3분기 보면은 자 MD바이오랩스 요거 요 사람 이제 사내이사 뭐 이렇게 된 거고 대표이사로 요 분이 내려갔죠. 그죠? 요 분은 사내이사로 내려간 거예요. 강시철이란 분은 사내이사로 내려가고 전웅 이분 뭐 아까 보신 대로 그대로 있고 여기 김백산이란 분 들어왔죠. WI 벤처 MK벤처스 그 다음에 최종원 요 앤디포스 보이죠? 앤디포스가 뭡니까? 지금 지에넌 에너지 하고 있죠. 오늘 지에넌 에너지 이상한 또 그 뉴스로 갖다 올렸는데 얘들은 또 미국에서 염호를 갖다 추출하는 염호에다가 또 리튬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 회사가 요 앤디포스 그리고 리튬 코리아죠. 이게 그래도 얘들이랑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뭐 단호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해임 대상자 보시면 뭐 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선임을 합니다. 요 큰솔이라는 곳, 큰솔 이사 뭐 이렇게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대범 범죄 수사관 뭐 이런 쪽에 있던 사람이랑 해서 아 이제 여기는 좀 깨끗하게 관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밀렸죠 주주총회에서. 아마 제우스 2호 조합에 있는 힘이 좀 밀렸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결됐어요. 부결돼가지고 요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자, EQ셀에 보시면은 재밌게도 아까 EQ셀 보셨죠? SL 바이오닉스가 나옵니다. 제가 세력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EQ셀에 SL 바이오닉스 나왔고 위쪽에 리튬 인사이트나 이런 라인에 EV 첨단소대가 엮여 있는 이유는 다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온영두랑 그 동생이랑은 상관없고 이 모든 배후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초록뱀이었죠. 자, 세미콘 라이트 보이시죠? EQ셀 세미콘 라이트가 이제 SL 바이오닉스 이름 바꾼 거잖아요. 전환 사체를 갖다가 교환 및 매각을 했다. 내용 보면은 뭐 7회차랑 8회차를 갖다가 교환을 하고 또 중간 상환하고 장애 거래를 처분을 했다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연관이 됐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이제 EQ셀에 엮여 있는 거 SN택이라는 곳이 있고 이 SN택이 이름을 쳐보면은 이 EQ셀로 또 바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지금 SN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는 CI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CI테크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SL 바이오닉스 회생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요 노란 색깔들 이렇게 있죠. SL 바이오닉스 그러니까 요 무리가 하나 온영도 라인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미 이화전기를 통해 가지고 요 이화전기를 통해서 EQ셀과 연관이 있었던 회사였다. 그 다음에 포트 해밀턴 2 조합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화전기와 연관이 있는 회사다. 원래는 휴센텍으로 하려고 했죠. 휴센텍으로 모든 리튬 코리아를 비롯한 작전을 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제우스 2호잡이 들어오면서 횡령 배임으로 걸어버리니까 여기가 바로 거래 정지되고 거래 정지가 되면 주가 조작으로 뭐 어떤 차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된 겁니다. 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포트 해밀턴 2 투자 조합이랑 연관이 된 곳은 인트로메디, 휴센텍, 그다음에 EQ셀 셋 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에디슨 이브 이거는 또 아실 거고. 두발산업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튬 코리아, 리튬 무슨 뭐 리튬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하전기부터 차트를 한번 보자면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것도 갑자기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이것도 지지부진하죠. 다이사 종목으로 상승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이제 정리 회복 불가에 한번 찍어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죠. 이 트렌드 보시면은 가격대 뭐 비슷하죠. 동일한 시기에 뭐 비슷하게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 거. 그다음에 EI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이제 치고 또 빠지는 상황. 그죠?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회사긴 한데 EQ셀 같은 경우에는 또 당연히 거래 정지 당했을 거고 언제 당했는지 한번 보자면 뭐 상당히 오래됐죠. 이것도 2020년 초에 거래 정지 당했고 그다음에 CI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슈팅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 돌려가면서 먹는 거 보이시나요? 세력지도 있는 회사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계속 돌리면서 어떤 이슈를 주고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 DNM 거의 이제 두 번 상한가 같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의 마지막 탈출 라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텔콘 RF도 상한가 그 텔콘 라인 비보존 라인 상한가 엄청 갔다가 쭉 빠지는 모습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좀 안정적인 걸로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비상한 주식도 말씀을 드리죠. 레오모터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얘기만 듣고 자기가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째 물려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CI테크도 그렇고 어떤 이제 거래 정지된 거 휴센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뭐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번 종목을 살 때 기억을 하셨다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세력지대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수익 볼 수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굳이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가디언즈 멤버십 요거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래요. 요거 주시면 비용에 비해서 정말 서비스가 좋거든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종목 선택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펀드 매니저한테 펀드 가입하고 펀드 수수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투자금에 비해서 그 정도밖에 안 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조금 수익률 높은 거 안전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하이드로 리튬은 또다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또 보면은 윗꼬리가 좀 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시제품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시제품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 전웅이라는 사람의 왜 휴센테에도 아직 사내이사로 있는 거고, 그죠? 왜 여러 가지 회사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회상장을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
정말 주가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금양 이것도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세원 ENC 거기 경영본부장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은 실질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사업을 하는 구조에서 어느 특정 그 계약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 중에는 이 회사가 제일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지에논 에너지. 이것도 제가 맛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튬 코리아래요, 이거는. 리튬 코리아라는데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리튬 이제 인사이트나 플러스를 다 해먹고 그런 자금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터뜨리지 않을까? 거래량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도박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매일 오후 8시에 라이브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궁금증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